박미수의 라이브 인 세종.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어제가 국회의원 선거 날이었죠. 할아버지 투표하셨습니까? 총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총선이었죠. 네, 그거를 네. 할아버지는 사전 투표라는 걸 했어요. 사전 투표가 뭐예요? 투표하기 5일 전에 네. 어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겨서 투표 날이 아닌 미리 하는 걸 사전 투표라고 그래요. 근데 할아버지는 여기 가까운 데에서 투표하시면 되는데 왜 5일 전에 하셨어요? 이거 빨리 하고 싶어서. 아. 빨리 하고 싶어서. 할아버지. 네. 근데 제가 할아버지께서 빨리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할아버지 국회의원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하여야 어린이들이 나중에 커서 나라 빚도 안 지고 그러겠죠? 그거 할아버지가 조금씩 얘기하는 걸 알아듣고 그런 걸 이해하네. 아하하하.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네. 대통령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들이 잘해야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같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미지 사진을 한 개 가져올 건데요. 그 이미지 사진은, 아직 우리 어린이 친구들한테는 생소한 사진일 수도 있겠지만, 어른분들은 되게 많이 보셨을 투표 용지가 있을 텐데요. 어디 보자. 우리 이쁜 사진이 어디 갔니? 사진이 할아버지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못 보여주나? 아니죠. 한 개 더 가져오면 되죠. 할아버지. 그 전에 제가 사진 가져올 때까지 이게 지금 돌발 상황이니까 질문 조금 드려도 될까요? 저쪽 화면을 보고 하십시오. 네. 투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투표를 안 하면은 그걸 기권이라고 해서 네. 법으로 그런 자유는 있습니다만 네. 만일에 투표를 안 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살림을 할 그 사람들을 내가 뽑지 않는 것이 돼서 나라 살림을 못해요. 나라 사람을 못 나라 해요? 살림을. 나라 살림. 나라 살림이 뭘까요? 나라를 저희는 민주주의니까 아무래도 민주주의니까 국민들이 우리 살림을 하라 하고 뽑아서 나라 살림을 시키는 사람을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인이요? 네, 정치인은 왜 필요하냐? 네. 우리가 만일에 친구들이 동아리를 한다. 네, 동아리. 동아리에서 한 달에 10만 원씩 5만 원씩 걷는다. 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누군가가 잘 맡아서 살림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 나라 살림 똑같아요. 국민이 5천만이니까 5천만이 10원이고 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내면 그걸 걷어다가 네. 국가에서 대신 살림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살림이죠? 학교도 짓고 그래서 다리도 놓고 네. 그래서 살림도 보호하고 수도도 하고 전기도 만들고 그러니까 나라 살림이라는 건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아빠가요, 모든 사람을 100이라고 쳤을 때 저희가 어제 58.2% 그만큼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50%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나머지 우리 50%는 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투표를 안 한 거예요. 그걸 투표율이라고 그러는데 네. 투표율이 사실은 70%, 80%는 돼야 10명에 7, 8명은 투표를 해야 되는데 네. 10명에 5명, 5.8명만 했다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58%니까 10명에 네. 100명에서 58명만 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 뜻이 다 전달이 안 돼서 네. 부안정한 정부죠. 투표를 안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하러 가서 하는 것이 경제에 미치는 걸 돈으로 환산한 적이 있는데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이에요. 그게. 우와. 하루에 나가서 벌면 5만 원, 만 원, 10만 원 버는데 네. 투표를 하루 한 번 하는 것은 그 값이 나라 살림 4년, 5년 하는 걸 따지면 1인당 3천만 원, 4천만 원어치다.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포기하면은 나라가 그만큼 손해가 되는 거죠. 지금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말대로 지금 제가 구글에서 사진을 퍼왔는데요. 출처는 구글이고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당신의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해서 지금 투표 용지에 찍으면은 이렇게 원 안에 이렇게 치유자가 돼 있죠. 예. 지금 여기 보면은
뭐가 돼 있냐면은 지금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네. 사람이 이렇게 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도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시옷자가 됐어요. 그래서 당신의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되게 흥미로운 사진이네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있는 것이 네. 이것이 사람이요? 네,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눈에는 당겨보니까 사람이 한 발짝 왼쪽 발을 번쩍 들었네. 네. 오른쪽 발 드는 게 왼쪽 발 드는겨? 오른쪽 발, 왼쪽 발? 왼쪽 발 같은데? 네, 왼쪽 발 같아요, 여기니까. 이렇게. 그렇구나. 그렇게. 네. 그게 투표용지를 해. 이거 좋은 거 찾았네. 네. 저거를 이제 기표 용구라 그래. 저거를 안 찍고 네. 글씨로 찬성, 좋다,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근데 아. 투표를 일부러 하러 갔을 때는 꼭 저거를 해야 돼. 어제 투표장 가봤다 그런 것 같은데? 네, 저 두 곳이나 가봤어요. 아빠 따라서. 네. 이게 이제 어린이들도 초등학생은 거기 들어갈 수는 있어요. 투표장 견학에 아빠 엄마 손잡고 배우려고. 배우려고. 그런데 자, 이거 손을 번쩍 들고 아까 그거를 다시 찍어야 되겠네. 이거 뭐야? 네. 아까 이거 안 찍었었구만. 이거요? 이거 이제 찍어야지. 아까 그거 조정을 해서 찍긴 했는데 네. 잘 안 찍혔어요.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들어가 보니까 뭔가 이제 저희가 국회의원 선거 이제 그거를 직접 TV로 보고 그렇게 하고 저희도 사실 정교 회장을 뽑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건 진짜 사뭇 공기부터 달랐어요. 현규는 전교 부회장 됐다대. 정말요? 5학년이라. 좋겠다. 나는 그 횟수 안 채워져서 못했는데. 저 학교 나간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그 방학은 안 따져준대요.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게 뭐예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선거와 투표는 같은 말인가요? 라는 걸로 준비를 했는데요. 선거에 대한 지식백과를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네. 이거예요. 지식백과 맞아요? 네, 네이버의 지식백과에서 학생 백과를 했고요. 이게 선거 때가 아니면 그런 방송을 할 수가 없는데 준비를 잘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교과 연계표가 있는데요. 그 교과 연계표가 원래는 중학교 3학년 단원이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정치과정과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또 고등학교 법과 정치,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라는데요. 여기 지금 앞에 재밌는 글이 있어요. 그래요?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원고는 거기 화면에 나올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네. 지방 선거가 있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일찍 데이트가 있다며 요란스럽게 치장을 하던 대학생 언니가 트위터에 올라온 남자친구의 투표 인증샷을 보더니 급하게 선거 홍보 봉투를 찾네요. 라고 하면서 지금 언니가 이렇게 셀카로 나도 투표하러 갈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요. 과연 선거와 투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목이 선거와 투표 같은 말일까 하고 글이 있는데요. 할아버지,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주의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라고 합니다. 민중의 지배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어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이 주요 사항에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오늘날의 국가에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곳에 모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직접 민주정치를 실시했던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도 성인 남자 시민의 수는 2,000명에서 1만 명 사이였다고 합니다. 또한 주요 결정 사항의 내용도 복잡하고 전문화되었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대의민주주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정 집단이나 조직에서 대표를 뽑는 것을 선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학급 반장부터 동호회 회장,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우리가 뽑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표를 던지는 것을 투표라고 합니다. 투표는 선거 외에도 국민투표나 국민소환처럼 특정 사항에 대해 잔반 표시를 할 때도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의 의사를 직접 결과에 반영하므로 직접 민주주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거는 대민주주의 하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으로 직접 간접 민주주의의 방식이지만 투표는 간접 민주주의와의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모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라는데요. 할아버지! 네.
네,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생 백과라고 해도 지금 네. 이거는 네. 교과 연계표를 보면은 네. 고등학생하고 또 중학생 사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못 알아듣는데 네. 할아버지가 말을 재미있게 순화시켜서 선거와 투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선 민주주의란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저요! 해보세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만드는 나라? 그걸 한문을 물으면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게 백성민이야. 백선민. 국민 민자야. 그러니까 민주 다음엔 주인 주자야. 네. 백성이 주인인 국민이 주인인 제도를 가진 것을 민주주의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나라 주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전제주의라고 합니다. 왕권. 왕이 전부 다 그 나라의 땅에 다 주인이었었던 시절이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도 김정은은 북한 땅이 우리나라 땅보다 더 큰데 네. 그거를 국민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다 주인이에요. 김정은이가 다 땅 주인이에요. 김정은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렇게 따지면. 산이고 금광이고 땅이고 뭐 도시고 전부 다 김정은. 그건 독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백성들은 전부 다 노예가 돼. 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반대로 국민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주 우월한 겁니다. 그 민주주의는 최고의 기구인데 민주주의를 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네. 무엇이냐? 왜 앵추하네?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그게 선거 방식이에요. 선거 방식이요. 예, 누구를 가서 대통령으로 해서 나라를 살림살이를 하게 할 거냐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 건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뭐 한 400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조가 얼마인가 학생들은 잘 모르는데 네. 사람이 5천만이 한 앞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 돈을 하루에 매일 1조 원 가까이가 들어와요. 1조 원씩 들어오는 걸 그걸 나라 살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누구 돈이냐? 대통령 돈이 아니라 누구 돈이냐 할 것 같으면 저기의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국민의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선거 방식, 간접 선거 방식, 선거 방식을 두 가지 혼합한 게 투표다. 선거는 뭐냐? 선거는 뽑아내는 거고 투표는 누구를 지지해서 기표를 하는 거를 찍는 걸 투표라고 하는 거예요. 찍어서. 그러니까 다르다와 틀리다의 차이처럼 얘도 그러니까 목적은 같은 건가요? 그렇죠. 목적은 같은데 형태만 다른 거? 선거는 네. 종합적인 모든 제도를 선거라고 하고 네. 실질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기표를 해서 갖다 넣어가지고 하는 행위는 투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거 선거, 투표 뭐 그렇게 엄밀히 안 빠져도 됩니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대표를 뽑는다 그 얘기예요. 그냥 그럼 목적은 똑같네요. 그냥 네. 대표를 뽑는다 이거죠? 네. 그러면은 민주 정치의 형태 중에서 이제 의미와 제도, 장점, 단점을 알아야지 더 짚고 알아가는 거겠죠. 사회에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미하고 제도를 알아야지 사회를 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직접 민주 정치의 의미는요.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형태이고요. 간접 민주 정치의 의미는 시민의 대표자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형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직접 민주 정치의 제도는요, 국민 투표제와 국민 발언제, 국민 소환제가 있고요. 간접 민주 정치는 선거제, 의회제, 정당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장단점인데요. 직접 민주 정치의 장점은 시민 의사의 정확한 반영, 민주주의 원리의 충실. 간접 민주 정치의 장점은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대규모 공채 등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민주 정치의 단점은 대규모 공동체에 부적합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간접 민주 정치의 단점은 민의 왜곡과 정치적 무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할아버지. 간접 민주 정치의 단점이요. 민의의 왜곡과 정치적 무관심이라 하는데 정치가 무관심하면은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간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이게 네. 이게 그
설명을 하려면 이제 그 학문이라 상당히 말이 복잡한데 쉽게 이해를 하려면 예전에는 네.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안 뽑았어요. 누가 뽑은가 하면 그 아들. 아들. 그거는 왕들이 아들에게 직접 내린 거는 그건 왕권 시대 얘기고 네. 지금 그건 없어졌고 그럼. 민주주의가 돼가지고서도 누가 뽑았는가 하면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장충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해서 체육관에 모여서 몇 사람들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5천만인데 이번에 투표한 사람이 한 4천만 돼요. 4천만이 다 이렇게 표를 대통령을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4천만에서 한 4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100분의 100명에 한 명, 뭐 1000명에 한 명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걸 간접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지금은 모두가 대통령을 뽑고 모두가 국회의원을 뽑고 이게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요?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직접 선거 방식. 그러네요. 그래. 예. 네, 그러면은 미국은 간접민주주의. 간접이에요? 미국은 왜 그런가 하면 대의원을 뽑아서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나중에 뽑아요. 그러니까 2번 걸는 건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간접민주주의를 나쁘게 이용을 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게 뭔가요? 그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통일주체 국민회의 뭐 그런 아빠가 알려줬어요 그거.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건데요.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투표를 과연 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여자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5학년 2학기 사회 시간에서 몇 년 때부터 여자가 투표를 했다고 사진까지 나와 있었는데, 근데 그것보다 이제 과거를 모르는 자가 현재로부터 미래를 알 수 없다고 했었다고 저희 아빠가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선거의 시작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목은 고대 서양의 선거 제도라고 하는데요. 고대 서양부터 했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에서 선거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는 성인 남자 시민들이 모여 관직자를 선출하거나 해임을 결정할 때 선거를 했습니다. 아테네의 경우 추첨은 신과 협의로 간주되었고, 관직은 추첨에 의해 특별한 신성을 가진 자들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추첨에 의한 관직자 선출이 이루어지다가 후에 민회에서 선출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위험한 인물을 공직에서 추방하기 위한 도평 추방제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스파르타 한우성의 크기, 찬반 투표, 다수결로 선거를 하였습니다. 로마 공화정에서는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중요한 관리를 선발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관리의 승진도 선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와 로마 민족이 통치하는 지방 의회 단체에 머물렀을 뿐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 중앙의회까지 발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고대 서양부터 시작이 됐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글이 길은데 네. 지금 그게 요약이 좀 팍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하려면 너무 길어서 말하자면은 BC 4, 5세기경 전인데 그런 얘기는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BC라는 건 예수님 왔을 때가 2000 지금 16년 전이거든요. 네. 근데 그보다 한 500년 전에 이미 그리스의 그런 나라에서는 이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선거제도를 가진 것이 할아버지 나이하고 같아. 정말요? 네, 1900, 그리고 할아버지가 만으로 68세인데 68년 전 그 오랜 세월을 그러니까 그리스는 3000년 전부터 선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민주주의가 늦은 거고 네. 그 선거를 하는 사람도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까 간접식으로 아무나 국민이 못했다. 특히 여자는 못했다. 여자는 정치에 표를 찍을 수가 없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죽고 또 흑인은 못했다. 검둥이는 참정권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인간 차별이죠. 네. 그 이제 그런 것을 그거 다 읽으려면 너무 길으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지금은 모든 사람이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만 18세 이상이 되면 성인이 되면 다 투표를 해요. 만 18세 이상이요? 성년이 만 18세 아니야? 지금 19세? 아,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게 18세 아닌가? 근데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19세가 아니어도 18세에 투표를 할 수
그러니까 뭐라 18세의 주민등록증이 나올 거야 아마. 그 검색하면 대번 나와요. 아.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참정권이라고 그러는데 투표를 할 수 있는 거니 권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참정권이라고 해요. 네. 따라해야죠. 참정권. 할라 했어요. 할라 했어요. 따라 해야 돼요. 그런 거는 반복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정치에 대하여, 투표에 대하여, 선거에 대하여, 참정권에 대하여, 민주주의에 네. 대하여 지금 많이 배우지 않겠어, 6학년이니까. 안 배워요? 그거 말고 뭐 배워요? 뭐지? 6.25 전쟁하고 조선에 대한 거. 조선 후기. 그 근대사를 배우는. 근데 이게 우리가 현대사에서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선거에 대해 잘 배워야 되고 학교에서 그건 잘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동아리가 정치부 이런 게 없잖아. 나라 살림, 경제부 이런 게 없잖아. 경제학과 같은 거. 그리고 맨 영화부, 뭐 무슨 부가 있다 그랬어. 전통극, 연극, 난타, 밴드 끝. 그런 거 뭐 있어. 네.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들이 전부 다 영화 배우가 되고 가수가 되고 뭐 모델이 되고 뭐 이런 것만 되려고 그러지 않는가 말이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미수한테 얘기했지. 뭐가 되라고 그랬어? 세종시장, 전 대통령으로 잡으랍니다.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그냥 어릴 때 철모를 때 나 대통령 될 거야 이게 아니고 대통령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아나운서, 세종시장, 국회의원, 그리고 네. 그 과정을 거쳐야 되지. 그러려면 세종시장이 돼야 되겠네. 네. 아나운서가 꼭 돼야 되겠네. 일단 첫 번째가 그렇지. 그래서 나 현교 보고도 현교 아버지고 그거도 계속 그 나라 살림을 해야 된다. 네. 우리 세종인성학당 어린이들은 누구 정신이 들어있는가 하면 이야기 할아버지 정신 위에 어떤 스승님? 월남 이상재 선생 들어있는 데가 세종인성학당이에요. 왜 월남 이상재 선생 정신이 들어있느냐? 월남 이상재 선생은 일제에 뺏긴 나라를 찾아내는 3.1운동을 직접 진두지휘한 분이에요. 그거 하다가 민족대표 모아가지고 극비리에 독립만세운동을 부들여서 발각되면 그냥 총살에 죽어요. 빵야. 그렇게 위험한데도 그걸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걸 했을까요? 나라는 지켜야 하니까. 나라를 안 찾으면은 나중에 전부 다 위안부로 갔잖아. 네. 17, 15살 된 애들을 전부 다 그 군대 가서 위안부로 갔잖아. 할머니들 지금도 나오잖아. 네. 그런 아이들 가서 빤스 벗기고 옷 다 벗겨가지고 군인들이 계속 선교를 한 거요. 네. 그거 얼마나 끔찍해. 그리고 그 남자들은 전부 다 군대를 끌고 갔잖아. 일본 군대로. 네. 가서 전쟁에 가서 땅 넓히는 데 가서 죽거나 말거나 계속 몰아넣었잖아. 네. 그리고 그 국민들은 농사를 지면 다 뺏어갔잖아. 그래서 철도를 깔아가지고 그걸 쌀 치러 가려고 철도를 깔았어요. 일제가.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수탈하고 뺏기고 하니까 사람이 아니라 소같이 일만 하고 대접은 못 받고 맨날 고생만 하는 게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찾아줘야 우리 후손들이 살겠다 해서 민족대표 33인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 이렇게 한 게 3.1운동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손 내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건국된 건데 세종인성학당이 월남 이상재 선생의 제자인 이야기 할아버지가 하는 건데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나라를 경영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되면 되겠지? 네. 안 돼. 왜요? 더 훌륭한 대통령이 돼야 되지. 박근혜 대통령도 훌륭하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훌륭하지만 갈수록 점점 더 훌륭한 대통령이 돼야 되겠지. 누구같이? 저같이. 세종대왕 같이지. 왜요? 세종대왕처럼 훌륭한 대통령이 돼야지. 임금이 돼야지. 세종대왕 어떤 임금이었었어? 세종대왕은요. 한글을 창조하고 백성들이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 백성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백성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지금 100명, 1000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근데 세종대왕은 여론조사를 20만 명까지 물어봤어. 20만 명을요? 그럼 지금하고는 비교돼. 그럼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도 아니야. 그래서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그것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백성들이 어려운 점을 다 해결을 해준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도 훌륭한 대통령이지만 어떤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빚을 안 지는 대통령이 돼야 돼요. 뭔 빚? 나라비. 네. 나라가 네. 빚을 많이 지면 그 빚을 누가 갚아요? 제가요. 제가가 뭐요? 어린이요. 미래 어린이들이 후손들이 갚아야 되지. 네. 근데 아버지가 빚을 많이 주면 아들이 그걸 갚아야 될까 안 갚아야 될까?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아버지가 너무 많이 빚을 줘가지고 네. 미소 아버지가 빚을 한 10억 100억 줬어. 그러면 평생 벌어도 못 갚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 아니야. 이거 상속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건 좀 아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그 빚이 안 갚아도 돼요. 아, 정말요? 근데 나라 빚은 상속포기라는 게 없어요. 상속포기는 뭔가요? 상속포기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땅과 재산과 돈과 이런 걸 물려받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빚이 있으면 갚지도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빚은요, 어떻게 되는 그 거예요? 빚은 받을 사람이 못 받아. 법으로 못 받게. 그게 상속포기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나는 그 사람한테 10억을 아니 빌려준 거는 아버지한테 빌려줬지 딸한테 빌려준 건 아니잖아. 네. 그러면 딸이 그걸 갚을 수 있지만 500만 원 300만 원 들이 있으면 아버지하고 그걸 봐서 갚지만은 내가 평생 벌어도 100억을 못 버는데 100억의 빚이라면 어떡하겠어. 못 갚지. 나도 못 살고 나도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거요. 아, 그러면요, 그 땅이랑 그거 그냥 내다 팔아갖고 하면 안 돼요? 땅이 굳이 왜? 팔으면은 돈이 남으면 상속 포기를 안 해야지. 팔아가지고 갚고 남은 건 내가 써야지. 네, 그렇죠. 그런데 땅을 팔는데 100배가 많아도 못 갚어. 그러면 상속 포기를 해야 되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뭔 얘기를 하는 걸까 같으면 이 나라는 상속 포기가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종으로 들어가고 나라가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일본 말로 다 다시 배워야 되고 이름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세월이 왔던 거예요. 나라가 빚을 지면은 어린이들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현규나 미소 보고 세종시장이 되라고 하는 이유는 빚 좀 갚는 그러한 아이고 뭐 연예인도 좋지만 아나운서도 좋지만 이 나라가 인재를 안 기른다. 정치적 인재를 정치 나라를 살림을 하는 사람을 길러야 된다. 왜 이거 오늘 이 얘기 할아버지 왜 할까? 근데요,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정치 잘못하다가 조금만 잘못해도 욕 얻어먹잖아요. 욕 얻어먹지. 그런가 하면 양심이 삐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편만 챙기고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도와주지도 않고 칼라 써야 되잖아. 네. 똑같이 써야 되지 국민이. 근데 그걸 자기 편 나를 따르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특혜를 주고 그렇게 하면 부정한 정치인이 되지. 부정부패가 되지. 그러면은 이제 그 욕을 먹는 거요. 국민한테 욕을 먹는 거요. 그러니까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할아버지? 어제가 선거였을 때 선거 세종시 국회의원은 누가 됐어 그래? 이해찬 그거 국회의원님. 네. 이해찬 의원님이 몇 선이라는 건 모르지. 7번째 국회의원이 됐어. 7선이야, 7선. 그럼 난 몇 선이지? 아이고, 1년에 4년씩 하는 건데 1선에 네. 7선으로 28년을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네. 이 나라를, 이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미래와 어린이들을 살기 좋게 잘 해줘야 되는데 그 정치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오죽하면은 미소와 현규가 나중에 제 10대 세종시장이 돼. 10대면 몇 년 후요? 어디 보자. 지금 2대예요, 2대. 지금 뭐가요? 이 세종시장 지금 2대 그러면은 10대면은 그렇지. 48에 32. 그럼 32살을 합치면은 내 나이하고. 어디 32요? 32에다가 지금 내 나이하고 45이네. 45에 곧 세종시장 될 수 있을까? 아이고, 네.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부터 표 찍어놔야죠. 할아버지가 그 비결을 가르쳐줘? 네. 우선 아나운서가 돼서 방송을 열심히 잘해서 인기가 있어 이름이 많이 알려지면서 네. 동시에 지금부터 나 다음에 아나운서 되고 나 세종시장 될 거다 그러면 승현이랑 정민이랑 민정이랑 정민이 누군가요? 아니 민정이 아, 정민이. 정민이는 KBS 아나운서예요.
네네. 그런 아이들이 야 너 세종시장 되면 나 뭐 시켜줄래? 그러면 너 부시장 시켜줄게 뭐 이렇게 장난이지만 네, 장난이죠. 그래서 계속 제 세종시장 될 때 제가 아나운서 했다가 세종시장 됐다 나중에 여자 대통령 된단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지지를 받을까 안 받을까? 미래가 있으니까 지지를 받을 거예요. 아 이렇게 말하겠지. 야 너 대통령 되면 나 뭐 시켜줄래? 그러면 너는 체육 잘하니까 체육부 장관 시켜줄게 뭐. 너는 뭐 말 잘하니까 방송국장 시켜줄게 뭐. 장난이지만 장난이지. 그렇게 하면 그게 뭐가 생기는 거면 조직이 생겨. 지금부터 그렇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 경제부 장관 시켜줄게. 너 국방부 장관 시켜줄게. 이야, 그렇게 일반- 뭐 이렇게 하면 야 그 미소가 어떻게든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대통령이 되려면 뭐부터? 아나운서부터 아나운서부터. 그리고 아나운서가 되려면 뭐부터? 수능 수능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하고 이런 방송 잘하고 밥 이런 잘 방송국 먹어야 잘하고 그리고 밥 잘 먹어야 돼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또 하나 있는데 잠깐만, 뭐지? 공부 잘. 잘 먹고 잘 자고 생각났어. 뭐요? 왜 웃어? 아 그때 그 하이라이터 생각나서. 잘 싸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그런 다음에 공부하고 운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공부를 아니면은-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집도 잘하고 편집하는 거 뭐 친구들이 편집 잘한다고 가르쳐 달라고 한다면서 제가 어느덧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찍고 출연하고. 편집은 지금 잘하긴 잘하지만 더 잘하려면 뭐 안 되지? 네, 그렇죠. 어제 저 선거 개표 방송 보고 느낀 거 말해봐. 우와! 뭘 느꼈어? 저렇게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 그래서 네가 찾아봤다면서. 네. 개표 방송 진행하는데 화면이 열리는 거를 네. 개표 방송 저 시그널 네. 왜 말을 안 해? 그 생각 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말을 해줘야 돼요. 그걸 검색해 봤다면서. 네. 검색해 보니까 설명해 줘봐. 일단 제가 KBS 총선 시그널 편집 과정이라고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딱 뜨는 거예요. 그랬더니 홀로그램 시스템으로 할 때도 있고요. 그 전체에다가 그냥 막 그런 어도비 프라이머 그런 걸로 막 이렇게 딱딱딱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 했어요. 베가스로도 하고 그런다면서. 네, 그렇게 직접 자신이 디자인하여서 돈을 내고 만들거나 뭐 그렇고 뭐라 해야 되지? 여기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렌더링 과정을 거쳐 지금 여기 있다. 지금 간단한 편집하고 작업과 렌더링 과정을 거쳐 인터넷을 통해 본사의 파일 서버로 전송하는 파일 전송 시스템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미소가 지금 저기 편집하는 거는 10%밖에 안 되는 것 같으지. 한 90% 더 배워야 되지. 근데 1%도 못하는 아이들이 태반이잖아. 그런가요? 1%도 많잖아. 그렇잖아. 네. 그렇게 그래서 잘한다. 근데 그 눈에 이거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진짜. 그 할아버지는 안 나오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어? 이렇게. 왜 그랬을까? 여기 좀 보라고. 여기 보니까 여기 좀 보라고. 이게 카메라를 안 보고 컴퓨터만 뒤다보면 어제 뭐 했어? 어제 영상대수전 할아버지 3시간을 했지? 네, 죽을 뻔했지. 3시간 인터뷰하느라고. 몇 번 네. 물어서 몇 가지? 181가지요. 181가지 질문을 했어요. 네. 그래 3시간 동안에 그거 하는데 엄청 힘들었지? 네. 근데 잘 된겨? 아니요. 뭐가 잘못됐어? 시선 처리요. 시선 처리가 원고만 뒤다보고 있어가지고 시선 처리가 그것도 잘한 건데 근데 할아버지도 잘 못했어. 할아버지도 쟤 그거 3시간 하는데 아주 좋으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시선 처리를 안 하면 안 되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 손을 지금 여기 볼 시간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어디 볼 시간이야? 이렇게 하면 여길 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그렇지. 손 내려. 손 올려줬다. 이렇게. 네. 자, 그러니까 하여튼 선거 특집으로도 오늘 하는데 오늘 목요일인데 왜 왔어?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요 천안에 가기 때문에 음, 그래서 오늘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제 또 방송을 못했잖아. 그거 저 영상 자서전 그거 하느라고 편집을 하여튼 멀었지. 네. 그 편집은 보통 힘든 편집이 아니지. 자, 어제 몇 시간 걸렸었죠? 그러면은 그 어제 3시간 한 것을 편집 하나 하는데 2시간 반이 걸렸다. 1시간짜리. 대박이다. 그리고 이제 네. 이제 토요일 날 못 하지? 네. 할아버지는 서울에 결혼식 가고 딴딴따단. 너는 어디가? 전 천안으로 갑니다. 천안에 왜 가냐? 속 얘기해봐. 아, 천안에요. 친구 엄마랑 친구 아버지랑 친구랑 또 친구의 친구가요. 네, 같이 놀러가지고 해갖고 같이 놀고 서로 우정 게임도 하고 그리고 또 서로 뭐 먹을 것도 먹고 놀기도 놀고 서로 인사도 하고 부모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하기로 근데 했어요. 앞으로는 토요일 날은 일정을 만들면 안 돼. 알고 있어요. 토요일 날 일정을 만들면 방송이 펑크가 나요. 목요일날 오면 됐잖아요. 목요일 날 와서는 안 돼요. 토요일 날은 시간이 많고 목요일 날은 시간이 짧아서. 토요일 날은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허락하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이요? 좋네. 6개월에 한 번이면은 지금까지 몇 년을 6, 20이면은 토요일 날은 몇 년을 다른 데로 안 나갔잖아. 1년에 2번 정도? 아니 근데 내가 손이 안 올라갔는데 어디?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는 토요일 날 특별 휴가를 주는데 근데 토요일 날 2번을 주는데 1년에 2번 정도는 아니면 토요일 날은 이제 약속을 잡으면 안 되고. 근데 토요일 날이 뭔 날인데? 세월호 2주년이요. 장미수의 라이브인 세종. 근데 우리가 그날 방송을 못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지금 할까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부금을 깔면 좋을 텐데 그 노래 추천 1000개의 바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개의 바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세월호 추모곡인데 노래가 다 되게 좋더라고요. 들려주려고? 아니요. 저 노란 리본은 좀 달아야죠. 어떻게 다뤄? 아니. 그걸 갖다가 아이고. 그걸 갖다가 여기서 가슴에 다른 거요? 네. 이렇게 다를까요? 어디 갔어? 거기다 다뤄놓지 뭐. 이렇게요? 거기다가. 자, 이렇게 다른 게 있네. 어디 갔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할아버지 지금 찍질 않고 있어요. 자, 이제 찍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월호 사진이 있죠. 세월호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진인데요. 얘가 지금 제가 어떤 사진을 골라야 할지 몰라서 그냥 했는데 이게 지금 미국 제가 조금 고화질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바다 기울였으니까 사진 찍을 시간이 없겠죠. 근데 그 세월호 우리가 참 다 잊어버렸네 거의. 네, 진짜 요즘에 선거방송 한다 뭐 한다 해서 300 몇 명이 죽은가 그런데 이제 다 잊어버리네 숫자도. 근데 그때 세월호 때 2년 전인데 그때 방송한 거 있지 않는가 우리가? 아, 그렇죠. 그거 좀 한번 볼 수 있나? 그거요? 아, 당연히 볼 수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면 좋겠네. 네. 이게 세월호 이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료화면 사진인 것 같네. 자료화면 이거 모두 다 사진은 다 구글에서 퍼온 거고요. 동영상은 이제 제가 따로 저희가 방송했던 걸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 네, 오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거지. 우리 네. 거니까. 빵. 말아. 이게 몇 년도일까 이게? 2014년 아닐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처음 스타트 고. 기대된다. 틀게요. 들어오세요. 찍고 있어요. 안산 단원고등학교 홈페이지 열린 마당 공지사항 제목 삼가 알립니다. 2014년 4월 16일 9시 전 2학년 학생이 제주 수학여행 중
사고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현규는 왜 되게 혼난 애 같아. 할아버지가 일부러 그렇게 시켰어요. 아, 배우니까. 저기니까 저기 저 슬프게 하라고 그랬구나. 네. 아, 씩씩하게 하지 말라 그랬네. 그렇죠. 해경과 군 등의 구조 활동 중입니다. 학생 명단은 학교 4층 할아버지가 실내 체육관에서 저 확인하실 수 처절하게 있습니다. 하라고 했다. 현재 이제 확인된 네, 바로는 그렇죠. 구조 학생은 진도 아. 체육관으로 모이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목소리, 3층에 목소리. 백제방을 마련하고 나이다. 학교장 아, 근데 이 세월호 가지고 우리가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와. 큰일 났네. 학생들이 저기 저 어르신은 누구요? 어르신 이분은 현규의 아버지이십니다. 현규 아빠. 네. 계속적으로 통화해요. 현규.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확인된 명단은 실시간으로 학교에 마련된 체육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가 몇 학교에서는 학년이냐, 저때? 학생의 안전기관을 위해 24 최선을 년이니까. 다할 것입니다. 제가 3학년인 것 같네. 아울러 전몇 4월 살이에요? 17일과 넌 4학년 같은데. 18일은 2년 지났어, 어떡해. 모든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등교 안 한다. 나 목소리 왜 이래요? 4월 좋아하면 안 16일 돼. 저 한다. 국내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소와 현규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어린이들에게 같은 아빠의 마음으로 꿈과 희망을 주고 싶어 김재혁 군이 자리에 앉은 저는 한현규 아빠 한강희입니다. 또 안녕하세요. 건너가와. 골라뺑 아니, 저 꼬가리씨 미소, 현규 소개까지. 박미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막내현규 인사드립니다. 미국의 극작가요 시인인 토머스 스턴스 엘리엇은 이거 할아버지 거로 황무지 스킵할까요? 않은 응? 그의 시에서 스킵할까요? 사흘은 잔인한 스킵하는 게 다리가 뭐야? 하였습니다. 넘어갔나? 우리 그럼 KBTV가 넘어가. 여러분을 만난 이후 이게 웬 7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 지금 몇 배 무거운가 하면 10배가 무거워요. 천안하면 1200톤이고 이거는 6800톤에 자동차랑 하면 10,000톤이 넘어요. 이걸 건져 올리려면 빠르면 한 달도 그 이번 두 주간에 달이 건져 올리려고 한다고 이걸 하대. 건져 올려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나오는데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변침설 얘기를 예로 들 것 같으면 방향을 바꾸는 데 있어서 배가 균형을 못 잡고 물건이나 컨테이너나 자동차를 좀 확 올리면서 쓰러진 게 아니냐 등등 하는데 어쨌거나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너가요. 것이냐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또 건너가십시오. 어른들이 자동차를 점프. 비시키려고 하지 않고 할아버지 자기 혼자 말씀이 할아버지 말만 나와 왜? 나가는 거예요. 이건 미소 말이 안 나와. 이거요? 수성 수성, 인성 수성. 방송보다 더 중요한 안 나와. 네 하십시오. 이번에 이런 이제 큰 국가의 어떤 재난을 겪으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방송 시간이 얼마나 된 것 같네. 시간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자, 네. 자, 네. 내 손은 내려갑니다. 네.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가 오늘 세월호 방송까지 이렇게 덧붙여서 했었고, 그리고 어제가 선거 날이었었죠. 네. 선거는 이제 대한민국을 밝히는 한 표이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꼭 커서 대학생 되면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가 그 세월호가 이제 또 2주년 되려고 하니까 할아버지 할 말씀이 있다면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가 제일 중요한 게 어린이들이 자랄 환경이지 어른들이 편한 나라는 나라가 아니요 어린이들이 편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방 튼튼히 하고 안전 잘하고 그리고 먹는 거 먹거리 잘 단속하고 어린이들 교육 환경 좋게 만들고 그런데 고가 많지만 특별히 뭐냐면은 나라 빚 좀 지지 마라. 미소를 안 줘줘야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오지. 그럼 미소는 나중에 무슨 시장이 돼? 나라 빚 안 만드는 시장. 대통령은. 나라 빚 안 만드는 대통령.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 대통령들이 그걸 안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국민들 요구가 빚을 내더라도 자꾸 먹자고 그래. 이런 국민들도 큰 문제야 이거. 그래서도 자꾸 그러면 애들 손자 손녀 증손자 밥그릇 뺏어다가 먹다가 죽으면은 그 살 안 썩나? 썩어요. 어린이들을 살기 좋은 세상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이 민주주의고 선거제도다. 됐죠?
됐죠? 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 영상을 끝마치고 영상 다서전 2부, 3부를 편집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할아버지 영상 다서전 후에 만드는 거죠? 아닌가요? 이거 먼저 편집해서 하고. 제 머리를 소개를 안 해드렸어. 소리가 뭘. 머리가 안 돌아가. 네. 네, 이렇게 오늘 박미수의 라이브인 세종 4월 14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즐거운 목요일 보내시기 바라고요. 세월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 화수요일에. 다음 주 수요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한 것 같은데. 한 것 같은데. 마우스가. 이게 끄끄거리는 걔네가. 박미수의 라이브인 세종.